네, 자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미장이나 우리 시장이나 실적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실적에서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반영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테슬라 먼저 한번 보시죠. 4개 분기 연속 어닝 미스도 미스지만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졌었던 로보택시 공개도 연기가 되고 그리고 테슬라의 앞으로 모멘텀으로 기대를 했었던 자율주행에 대한 언급도 사실상 불확실한 거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 확인이 되면서 테슬라 10% 넘게 간밤에 급락을 했고 구글, AI 대표 기업이죠. 그런데 AI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에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에 대한 심리가 짙어지면서 5% 넘게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와 구글을 필두로 전체적으로 나스닥 기술주들의 낙폭이 심상치 않으면서 나스닥 지수 자체는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했던 건 엔비디아의 낙폭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저 AI의 성장성을 보는 기업이 아니라 매출이 실제로 찍히는데도 불구하고 7% 가까이 급락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자, 과연 그저 패시브 자금의 유출로 봐야 할 것인지 오늘장에서 또 SK 하이닉스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미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까지 또 실망하기는 또 이릅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HD 현대일렉트릭 어제 참 실적으로 훈풍을 불러왔는데 어제장에서 장 마감하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바이오주들의 장 마감 전에 훈풍이 이어졌었고 그 밖에 시술이나 의료기기 또 진단 쪽도 상황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약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끝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협상에 대한 러브콜을 좀 보내는 듯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일부 기업들 상승이 확인됐다라는 점 짚어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에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와 주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잘 나와 주거나 이 두 개 경우의 수에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 우리가 매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전자가 어제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이제 바이오주들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는 걸까요? 일단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테마가 급등을 하는 모양새였는데 엊그제 저희도 브리핑을 했었지만 이제는 시장이 바이오 시밀러와 CDMO 쪽으로 조금 더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약가 인하나 탈중국 기조라는 측면에서 미 대선의 공통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런 실적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나온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였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조 1,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300억 원가량 나온 건데 이제 매출이 상반기에만 2조 원이 넘게 나온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이 매출이 잘 나오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의 본업이죠. CDMO의 매출이 올해만 2조 5천억 원 넘게 확보가 된 걸로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에피스죠. 자회사의 시밀러 매출 또한 좋았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앞으로 신공장 5, 6, 7, 8까지 계속해서 캐파를 확장해 나갈 예정인 만큼 하반기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제장에서는 신고가를 경신했고 4% 넘게 올라줬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한 1% 넘는 상승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장 움직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좋죠. 일단 머크사 독점 이슈를 이후로 테르가제부터 허셉틴 그리고 아일리아까지 이제 한국, 중국을 넘어 유럽의 판매 허가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멘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저희가 엊그제 이제 대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우리 출연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유럽 매출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도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CDMO와 또 바이오 시밀러 어제 전체적으로 약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어제 바이오에서 좀 인사를 나눌 만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진단 쪽이었죠.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라는 기사를 어제 저희가 최근에 또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신 관련해서 셀리드 그리고 마크로젠과 랩지노믹스 같은 진단 키트 주들 진짜 오랜만에 두 자릿수 급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호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이 좀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임신 테스트기 관련해서 휴마시스가 관련주로 엮였고 또 현대약품의 경우에는 중절 의약품을 판매한다라는 점에서 어제 20%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꼬리가 달렸지만요. 자, 끝으로 또 암 진단 관련해서 8개 암종을 동시에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유한 IMBDX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근데 바이오는 어제 호재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용 쪽도 상당했는데요. 일단 고령화 이슈는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의료기기랑 보톡스 쪽의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휴젤이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탈모 관련해서는 종근당이 개발 중인 탈모 치료 주사제가 이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종근당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굉장히 핫했었던 비만 관련해서는 LG화학의 파트너사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약보합에 그쳤다라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바이오 시밀러와 CDMO는 앞으로 성장성이 뚜렷한 측면에서 긴 시계열로 봐야 할지 그리고 그 밖에 진단이나 미용 쪽은 트레이딩이 적합할지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조금 더 좁혀가 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더 나와줘야 하는 섹터 하나 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실적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벌써 영업이익만 봐도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원래 5조 원도 4조 원에서 1조 원 더 추가가 된 거였는데 이제는 6조 원까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직원들은 또 기본급의 성과급을 한 15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참 시장에 과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 이전에 성과급 얘기가 나온 바가 있는 만큼 사실 개인적으로도 기대감이 커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매출 일단 1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조 원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에서 실적을 봐야 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HBM 이슈죠. 일단 HBM3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HBM3E가 이제 3월부터 공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3월이면 2분기 실적의 이제 시작 포인트죠. 때문에 이 부분이 매출에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와 더불어서 마진이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낸드 쪽의 수요도 개선 중인데 AI 서버형 SSD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죠. 때문에 이번에 실적에서 조금 더 어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더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또 체크가 필요하고요. 끝으로 하반기 기대도 큽니다. 엔비디아의 가속기죠. AI 블랙웰의 HBM3E가 이제는 8개에서 최대 12개까지 탑재가 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Q,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고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반도체 기업들 HBM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HBM 이슈가 더더더 중요해지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뼈가 아픕니다.
그만큼 그래서 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중국 보도를 통해서도 HB 콜테스트가 통과했다라는 사실이 진실이냐 그 진위 여부를 가리는 팩트체크를 브리핑에서 했었죠.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또 로이터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향한 세 가지 설, 삼설에 대해서 좀 내용 짚어보면요. 자, 일단 어제 8시경에 로이터 통신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를 통과한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HBM3E는 아직까지 콜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 자, 먼저 HBM3가 콜테스트 통과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봤더니 세간에서는 이미 5월부터 공급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세대 그러니까 HBM3의 경우에는 독점 공급을 하던 SK 하이닉스의 틀을 깨버렸다라는 데 시장이 의미를 둘 줄 알았는데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HBM3는 중국에다가만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들이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중국 보급용이었냐. 그렇다면 기술력은 SK 하이닉스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냐라는 또 의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4세대죠. 그런데 이제 시장은 HBM에서는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는 와중에서 HBM3E, 그러니까 5세대는 아직까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서 그렇다면 조금은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실망감에 결국에 삼성전자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모든 설들에 대해서 엔비디아든 삼성전자든 계약상의 이슈 때문에 입장을 정확히 밝히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BM 이슈 플러스 HBM에서 이제 패권을 좀 빼앗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CXL이라든지 좀 다른 모멘텀들에서 승부수를 거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 두 번째 3차전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QLC 낸드라는 건데 앞서서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코멘트가 이 부분이죠. AI 서버향 SSD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 SSD의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바로 QLC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이 QLC 기술을 공급사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의 자회사뿐이라는 점에서 이 두 기업 또다시 맞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의 관전 포인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 또 의견 잠시 뒤에 정리해 보도록 하죠. 끝으로 그 밖에 플러스 알파도 체크해 봅니다. 자, 어제 뉴스에서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티몬이라든지 위메프 통해서 여행 계획 세우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그 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Q10 때문인데 이 Q10이 보유하고 있는 위메프 그리고 티몬 그리고 인터파크까지 줄줄이 한 거래 규모 자체가 7조 원에 달하고 고객사도 6만 개사에 달하는 만큼 여행사나 항공사, 온라인 결제 관련주들 오늘 시장의 여파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시간 되면 같이 점검해 보고요. 또 우크라이나 이슈는 앞서서 시황판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다시피 러브콜을 보냈고 그에 대해서 러시아는 화답하는 듯 했지만 일부 선을 그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확인할 것들이 상당합니다. 저는 의견 정리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입니다. 펀스탁 이주호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주호 본부장님 바뀌셨죠? 네. SP 네, 인베스트. 인베스트먼트. 네, 한 번 더 이렇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어제 시장부터 우리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볼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 마감하고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 해가 아니라
2분기 실적 매출만 1조 원을 넘기면서 상반기에 신기록을 쓴 건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쏘아 올린 공으로 CDMO나 이쪽 바이오 시밀러 쪽을 좀 자리를 잡을지 그 부분 하나 궁금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 봤더니 미용이나 또 이쪽도 진단 쪽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던데 시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두 개 좀 다르게 전략을 갖고 가야 할지 혹시 이지은 대표님 같으면 어떤 선택하시겠어요? 일단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안전하지 못하다 보니 네. 불안전하다 보니까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통상 세론으로 나왔었지만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HD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너무나 좋았던 부분도 그렇죠. 있었지만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역시 믿을만하다라는 쪽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움직였고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비슷한 결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 뭐 아직까지 미 대선에 대해서는 엎치락뒤치락 이제 11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바이든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가 있을 거다. 바이오시밀러 쪽은 특히 네. CDMO도 그렇고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다가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또 연내 통과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돼서 환경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무리 매출이 잘 나와도 몸집 대비해서는 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았지만 네.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객사를 넓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잘하기 때문에 이미 고객사로 품고 있던 회사들이 추가 물량들을 요청하는 건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결국엔 기술적인 부분, 신뢰도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잘 쌓아온 부분들이 이제야 빛을 발한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를 시원하게는 못했지만 이제 목전에 네.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시세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시기가 좋게 마련이 됐다라고 봐서 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미용 의료기기 쪽도 여전히 네. 실적 관련돼서 수출, 특히 보톡스 쪽은 예. 보툴리늄 톡신이 시장에서 관심도가 크지 못했지만 상반기 수출이 좋았어요.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미국 쪽 수출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일본 쪽도 그래도 성과를 잘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툴리늄 톡신 쪽 관련해서 휴젤, 메디톡스는 휴젤과의 분쟁으로 인해서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예. 대웅제약 이런 종목들 파마 리서치까지 두루두루 미용 쪽도 비율과 함께 좀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테마다 어떤 그 키워드로 가기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지표가 나오는 쪽으로 투자를 해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은 한 종목은 어디서 찾아보면 될까요? 삼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CDMO 쪽 보시나요? 네, 근데 예. 이제 보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예. 또 이주호 본부장님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워낙 또 삼성 좋아하셨어요. 예전부터 그래요? 그 종목을. 그래서 저는 한번 셀트리온으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시밀러로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 에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앞에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20% 이상을 네. 차지를 했다는 게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이 같은 램시마 SC를 미국에서 진펜트라 SC로 네. 또 실시를 해서 오히려 하반기 때는 미국 시장까지도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더욱더 기대해볼 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올해 하반기만 따져도 사상 첫 3조 매출까지도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죠. 들어서 일단 저는 셀트리온 지금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과연 언제 돌파되냐. 그쵸.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네. 그동안 못 갔던 상대적으로 좀 무게감이 있고 박스권에서 항상 갇혀 있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돌파를 해주면
여전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네.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셀트리온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 게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셀트리온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3만 원 너무 무거운데 이 덩치가 한 번에 가버렸어요. 근데도 네. 괜찮을까요? 네, 여전히?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앞에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여기 뭐 같은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네. 얘기를 드릴 게 세계 CDMO 1위 기업이 지금 론자입니다. 론자는 스위스 기업이에요. 론자요? 네, 전 론- 공자, 논자 이게 론 발음이 좀 안 좋나요? 론자예요. 예, 예. 론자가 스위스 기업인데 지금 CDMO 세계 1위 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캐털란트라고 해서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이 여기 CDMO 2위 기업인데 여기가 노보노디스크가 인수를 했어요. 어허. 그러면 미국 기업이 지금 팔려갔단 말이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CDMO 기업은 사실상 온전한 CDMO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중국 기업이고 3위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4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고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게 후지입니다. 일본, 인도 네, 이쪽. 그러면 예. 지금 이 한중일 삼국지가 지금 미국 땅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돼서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원래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과연 중국 쪽에다 맡기던 걸 어디에 맡길 거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장 개수 증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캐파 자체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서 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시밀러 사업까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고 이미 지금 빅파마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지금 거의 월등하게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빅파마 입장에서 만약에 중국 쪽에 줄 그런 계약권을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경쟁해야 될 상대는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디가 기술력이 높냐를 따져봤을 때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번에 뭐 세론이 아니라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3대 국가의 패권에서 네.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네.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그죠. 지금도 지금 실적이 역대 최대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럼 거기서 만약에 글로벌 CDMO 물량 다 가져와 버리면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예. 저는 그래서 관심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도 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올해 ADC 공장도 가동하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5공장 그리고 8공장까지 스탠바이 되어 네, 있고 준비되어 5, 6, 있기 7, 때문에 8, 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계속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잘 나오고 나서 더 갔던 것처럼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럼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좋습니다. 바이오 여기서 점검 마치고요. 이제 반도체 넘어가 봅니다. 엔비디아 급락이 오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에 나와서 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상 AI 쪽에 매출이 유일하게 찍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오늘 왜 빠졌는지가 좀 궁금하고 근데 오히려 이게 그냥 패시브 자금으로 빠진 거라면 오히려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면 우리 시장은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쪽으로 약간 지금은 보수적으로.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뭐 5조 넘는다 얘기는 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이제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추격을 당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우려스러운 감이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네. 대해서 지금 오히려 소비재 쪽으로 좀 담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까지도 또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성전자 HBM3E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답답한 심경은 많이 드실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미뤄지고 특히 12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또 미뤄지게 되면서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분명 있겠지만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미래 먹거리 이제 어느 한 개만 이것만 되면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하이닉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나가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노출도가 좀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동조를 해주고 환호해 네. 줄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오히려 실적 기점으로 발표 이후에 일단 분위기를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보고 판단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실적 나오고 나면은 3다랑은 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지금 대장이 흔들리는데 소부장 투자도 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뭐 사실 이게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부담스럽죠. 특히나 예. 이제 어제 그 나스닥 급락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필라델피아 지수도 5% 이상 빠졌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이 정말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더라도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또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미국 여파로요? 네, 그게 지금 어쨌든 구글 실적 이게 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뭐 물론 테슬라도 그렇지만 네. 구글에서 이제 콩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매출이 어느 정도 언제쯤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네.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구글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컸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미 밸류를 땡겨올 만큼 다 땡겨왔는데 네. 막상 구글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유튜브 광고 실적은 좀 안 좋고 그럼 뭐 나머지는 좀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AI에 대한 돈은 언제 벌 거야? 이 질문에 답변을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럼 그들 입장에서도 아직 뭔가 이게 확실하게 잡힌다라는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구글도 알파벳도 5% 정도 넘게 빠졌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도미노 형태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만약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면은 관련 기업들이 소부장단에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미증시에 대한 우려 속에서 차익 매물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해 두시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부장 투자를 세우기보다는 오늘 조금 관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자. 오늘 시간이 좀 있었으면 큐텐 사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니죠? 괜찮겠죠, 큐텐은? 네, 아니요로만 들어볼게요. 괜찮겠죠, 네. 좀 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심각한 것 안 이것도 괜찮다, 좀, 괜찮다. 혼란스럽습니다. 얼른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도 잘 방어하는 그런 시장 되시길 바라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